어떤 전국적인 크림커피 열풍을 불러일으킨 네. 흑임자 라떼를 처음 선보인 곳입니다. 약간 제부럽네. 제일 그렇지. 이게 사실 진짜 이게 최고야. 사람들은 날 모르는데 돈은 많이 벌어. 절실함. 간절함. 잘 뺐다. 안녕하십니까, 권선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지난 초대석 1편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김 대표님께서 한번 사연 읽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사연을 읽겠습니다. 아. 너무 미남이신데 근데.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텐마루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로컬 크리에이터 이윤석입니다.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의 이야기들이 참 유익해서 구독하고 챙겨보는 중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세 분께 저의 판단과 결정을 텐마루라는 회사, 그곳에 근무하는 팀원들,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여 분석 당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계 이거 너무 좀 죄송한데 유튜브계 유퀴즈가 돼 이번 컨텐츠 멀리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환영합니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아실만한 분들은 사실 뭐 텐마루라는 강릉에서 엄청 핫플레이스죠. 네. 저는 솔직히 말씀 가보진 못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표님께서 직접 신청해 주셨고 저희 PD님께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3시간 웨이팅?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일단 지난번엔 저희가 컨설턴트님을 모셨었고 오늘은 이제 카페 대표님을 처음 모시게 되었는데 대표님 소개와 뭐 간단하게 그냥 인사 한 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카페 텐마루 대표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사실 그걸로 설명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카페 시장에서 네. 어떤 전국적인 크림커피 열풍을 불러일으킨 네. 흑임자 라떼를 처음 선보인 곳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어느 카페에 가던 약간 시그니처 커피, 크림커피 이게 당연하게 있는데 그때 당시 2017년 제가 8월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너무 생소한 종류의 커피였어요. 그 처음 이제 아이디어 내셔서 네. 만들어서 파신 게 강릉 텐마루였던 맞습니다. 거네요. 지금 불과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일단 놀라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젊으시고 그러니까 저 당연히 이제 아저씨가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되게 중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커피 하면은 좀 뭔가 강릉이란 도시와 텐마루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편견을 그런가 가진 것 같아요. 보다. 텐마루가 약간 좀 근데 강릉이란 도시가 어때서?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냥 뭐 만약에 신사동에서 오신다라고 하면 신사동에서 카페 크게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원래 그 테라로사도 강릉 학산 강릉이잖아요. 그쪽 근처잖아요. 어, 거기 맞습니다. 대표님은 연배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로사 창업하셨을 때 연배가 좀 있으셨고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되게 젊으시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MZ 그 자체신 분이 오셔가지고 놀랐고 그러니까요. 나이도 아까 들었는데 저희보다 좀 나이가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자기소개에서 네. 회사 대표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개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왜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최초로 뭔가 정의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연세대학교에 뭐 사실 그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뭐 따로 어떤 로컬적인 무슨 활동? 커뮤니티? 네, 뭐 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텐마루로 인한 어떤 인지도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 교양 수업할 때 로컬 크리에이터의 좋은 예로 좋은 예로 설명해 주셨구나. 다고 그 학생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고향은 강릉이세요? 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강릉에서 태어나고 쭉 강릉에서 살아온. 여기도 토박이. 강릉 출신이에요. 저는 강릉에서 한 2년 살았고 아,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강릉이구나. 이제 친가가 다 강릉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저 남강초등학교 출신인데. 선배님. 그래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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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10기. 그 남대천강 바로 앞에. 텐마루 한번 가라. 이거 여기서 후배님이 많아요. 거기가 좋아. 남강초등학교. 진짜로? 인재가 많습니다. 진짜요? 바로 초등학교에도. 되게 편해졌어, 나 지금. 강릉에서 진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저희 채널 아셨어요? 일단 채널을 어떻게 인지해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김승호 회장님 그분 막 채널 이렇게 많이 알고리즘으로 보죠. 막 나오듯이 점점 그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 알고리즘이 자영업 섹터에서? 네, 그 섹터에서 계속 두 배네. 출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저희가 커뮤니티 공고를 올렸잖아요. 네. 거의 뭐 주저함 없이 신청? 그쵸. 주저함 없이. 진짜? 네, 그냥 그날 바로 바로? 신청. 네, 보자마자.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쉽진 않은데 쉽지 않지.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신 분일 텐데. 대표님인데 그래도 일단 뭐 이거는 직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온 거긴 하지만 직원 여러분이 오히려 제가 없는 걸 더 좋아하고 뭐좀 이해가 되는 그럴 수 있어. 그거 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무 현장에만 있어도. 어쨌든 흔쾌하게 신청해 주시고 멀리까지 와줘서 되게 감사드리고 어쨌든 즐거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강릉에서 카페를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분이시겠지. 라는 게 아마 이제 깔려 있어서 이런 질문이 적었던 것 같고. 그럼 카페 이름을 텐마루로 한 뭐 계기는 있어요? 그때 당시 2017년에 이제 8월쯤 창업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알쓸신잡이라는 그때 당시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마침 강릉 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강릉 편이 방영이 그때 당시 한 6월쯤 됐었는데 거기서 그 왜 강릉에는 카페가 많고 뭐 커피가 유명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점 대한민국에 왜 카페가 많을까라는 이제 전제로 점점 확장돼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주거 문화에 다 그런 텐마루라는 어떤 공유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공유 공간에서 뭐 이웃 사촌들이랑 담소도 나누고 담소 나누고 네. 편하게 얘기 나누고 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주거 문화로 급속도로 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카페로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잘 뺐다. 근데 뭐 중간에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게 결국은 저는 텐마루라는 이름도 다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카페를 창업하게 됐는지 이유부터 히스토리? 그전에는 뭐 하시다가 갑자기 처음 사업을 하신 건지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그냥 동네 카페로 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진 카페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우울한 얘기인데 집안 형편 때문에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 좀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실함. 간절함이 깔려 있어요. 간절함이 깔려 있어요. 사실 25살이라는 남자 대부분의 나이로 치면 그냥 막 졸업하고 군대 이제 갔다 와서. 25이면은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딱 그 나이. 다 이제 할 거 하고 뭔가 사회생활 고민할 때잖아요. 그쵸. 네. 그 20살 때부터 계속 난 뭐 하면서 살아야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을 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만의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전역하고 장사를 해야겠다. 근데 뭐 구체적이진 않고 뭐든 간에 일단 장사는 해봐야겠다. 네, 장사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연히 좀 유럽에 한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카페 베네 대형 프랜차이즈 네.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가 점점 커지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은 그런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어쩌다가 하나 있고 다 엄청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개인샵들이 많아서 그래서 스타벅스가 유럽에서는 별로 이렇게 성공을 잘 못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냥 막연히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축내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오래된 한 30년, 40년 된 곳이니까 단골들도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되고 애기들이랑 같이 오고 이런 게 교류나 이런 문화적인 게 좋다, 나랑 좀 맞다 싶어가지고 개인 카페를 시작해야겠다. 해야지. 네, 한국에 돌아가면 개인 그게 카페를 텐마루예요? 네. 처음부터? 첫 사업이에요. 네네. 그럼 뭐 사실 카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미 시작하셨을 때는 강릉은 커피 도시로 유명했었을 때잖아요. 그때. 그쵸. 그래서 뭐 어쨌든 강릉의 F&B 하면 동화가든? 동화가든이 뭘로 유명한 거예요? 짬뽕 선수 거기도 엄청 유명해요? 거기도 줄 제가 그래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유독 웨이팅이 길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된 카페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인기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냥 근본을 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잘 팔리는 걸 많이 만들기보다는 잘 만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하실 때부터요. 네. 이 동화가든도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오듯이 짬뽕 순두부 약간 이런 단일 메뉴로 되게 퀄리티와 어떤 밸런스나 이런 끊임없는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손님들이 계속 재방문 또는 뭐 입소문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이지 않나. 아 그럼 뭐 따로 홍보나 이런 걸 안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한 번도 예,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은 한 번도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 첫 번째 잘 만들면 올 거다라는 거에 잘 만들면의 첫 번째 대상이 흑임자 라떼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첫 번째였던 거예요? 네네네. 흑임자 라떼는 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흑임자 라떼가 흑임자가 히트잖아요. 한국 걸 같은. 한국 거야. 해외에 있는 거네. 어떻게 이게 탄생 배경? 흑임자 라떼. 그러니까 사실 저희 메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곡물이나 곡류 이런 것들을 이용한 메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친할머니랑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친할머니가 그런 쌀, 콩, 잡곡류 이런 장사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흰쌀밥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그냥 콩밥, 잡곡밥, 조밥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재료들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재료들이. 막 카페를 해야지. 근데 이제 잘 만들면 오겠지. 근데 잘 알고 계신 쪽이 이쪽이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2017년 8월 창업 딱 해서 오픈했을 때는 테마로 커피가 없었어요. 그 흑임자 라떼가 없었어요. 네.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쵸, 똑같이 그냥 하셨던 똑같이 거고. 비슷한 일반 카페 메뉴들이었는데 흑임자 때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기는 이거였네요. 그쵸.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본인은 가봤었잖아요. 왜 갔어요? 되게 주위에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 흑임자 라떼를 먹으러 꼭 거길 가야 된다. 강릉 놀러 그래서 약간 가세요. 코스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아, 되게 강릉 먼저 가면? 끊고 딴 데 가서 딴데 시간 보내다가 들렸다가 시간 뒤에 와야 돼요. 대박이다. 이제 거의 속초 청초수 물회같이 됐네. 그러게. 그냥 패키지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흑임자 때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네. 흑임자 라떼는 최초였습니다. 최초. 지금은 여기저기서 보여요. 네. 보이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메뉴가 된 것 같은데.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상상하고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카페를 처음 시작하는데 전 국민이 몰려오는 카페가 될 거라고 시작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됐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막 줄을 막 3시간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감정이었을지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또 열혈 또 이렇게 구독자로서 네네. 그 세 분의 MBTI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진짜요? 저 까먹었는데? ISTP, 감사합니다. ISTJ, 예. ESTJ. 맞아요. 네. 네. 저는 ESFP인데 다른 점은 좀 감정적인 네. 사람이거든요. 아마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공감하는 척은 잘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조금씩 유명세를 타고 조금씩 사람들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방송제의가 들어왔어요. KBS 배틀트립이라는 배틀트립 알아요. 네.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여행 이렇게 코스 맞아요. 알려주는 소개하는 그런 방송 제의가 들어와서 네, 네. 촬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 방송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를 그래요?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줄은 조금 있었지만 한 그게- 10명 정도 만약에 11시 오픈이면 10명 정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래퍼가 이게 그래도 힘이 있네. 방송이 나가자마자 3배가 늘었어요. 바로 다음날 그 방송이 저녁 방송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3배. 저는 되게 트렌드에 전혀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만약에 배틀트립에 나왔으면 무조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배틀트립 나와서 그냥 가보자. 저 이건 질문이 없는 건데 네. 그럼 대표님이 언제
이거는 되겠다. 뭔가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라 치면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되겠다. 그냥 망하진 않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뭐 그런 시점이라든지 뭔가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그 시점이 좀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방송 다음날 나가고? 아침에 제가 이제 항상 문을 딱 여는데 그때 뭐 이렇게 쓰나미처럼 확 몰려와가지고 감동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원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때 감정 네.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기분이지? 줄을 세워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 줄을 세워서 물건을 판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인데 그래서 지금 뭐 확장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신 거죠 그러면? 네, 2020년에 확장 이전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지금 이전한 건물 하나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2층 건물이고 그때 당시에는 20평 남짓 때는 엄청 작은 고급이라서 테이블도 막 10몇 개밖에 안 되고 근데 막 아침부터 줄은 한 50명, 60명씩 서 있으니까 벅찼어요. 너무. 궁금한 건 강릉 이제 제가 알기로 이런 지역은 네. 지역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강릉 돌아다니면 이제 다 알아봐요. 아 저 사람 뭐 템마루 하는 사람이야. 이제 뭔가 이제 다 알아봐요. 이제.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하고 이렇게 회계사님 분들처럼 좀 유명해지면 아마 알아볼 텐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활동 안 하시는 활동을 안 하다 안 하니까. 약간 제부럽네. 이게 사실 이게 최고야. 사람들은 날 모르는데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아까 MBTI가 E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뭐 엄청 얘기하고 싶고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 시점이 왔다. 오늘이 데뷔전이다. 오늘 데뷔전 오늘 데뷔전이다. 그럼 오늘 약간 이게 뭐 결국에는 장사나 사업적인 얘기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야, 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 잘 되고, 네. 물론 그 공간에서 확장하신 거는 누구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더 크게 막 서울도 진출하고. 사실 테라로사도 처음에는 거기서 한 거, 학산에서 했지만, 지금은 뭐 저기 삼성동에도 있고 막 되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텐마루를 더 확장하고 싶으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뭐, 그럼 근데- 오늘 끝나고 저랑 얘기도 좀 하죠. 지금 빨리 지금. 자, 약간 명함을 드린 것 같고. 난 됐어, 오늘. 나 뭐 물어보면. 근데 어떤 급진적인 확장 계획보다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천천히 조금씩 네, 크고 싶은. 아직 뭐 제가 뭐 아직 그 텐마루의 정확한 뭐 재무적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그냥 이제 김성 회장님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약간 가는 그 목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성향이어서 맞아요. 나는 그냥 이거 텐마루 그 맞아요. 초당에 있는 거 하나만 계속 할 하시고. 거여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워낙 또 젊으시고. 어쨌든 뭐 확장하고 싶고 뭔가 그런 그 목표도 있으신 거네요. 딱 그 시점이 이제 작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 생각이 탁 계기. 딱 말씀하신 대로 네. 나 지금 먹고 사는데 진짜 전혀 문제 없고 네. 뭐 충분하고 뭐 아쉬운 거 없고 그런데 같이 일하는 이제 식구들이 같이 쉐어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게 지금 상태로 쉐어하기에는 네. 너무 부족하니 조금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사업의 네. 영역으로 좀 넘어오면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고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그것도.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8명. 그 인터뷰 저희한테 주셨을 때 네. 분석을 당해보고 싶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는 텐마루라는 회사, 네. 하나는 팀원들, 네. 그리고 대표님 자신 이렇게 맞나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좀더 설명을 해주실 수 설명을 좀 있는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분석에 워낙 특화되어 있으시니까 음. 어떤 뭐 기업 분석 또 어떤 시스템 구조에 대한 분석을 네네.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늘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게 맞는 판단인지 고민이 많이 되고 그 결정을 하고 나서도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 이제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욕심 또는 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인데 그렇죠. 이게 회사에 과연 유익한가? 그리고 똑같이 그 회사 구성원들에게 유익한가? 이런 판단과 결정이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떠들기 시작하면 한 8시간도 떠들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 최근에 결정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확장 계획이 있고 브랜드를 좀 확장시키고 싶은데 이러려면 서울에 어쨌든 진출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럼 서울에 진출을 하면 어떤 형태로 뭐 분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팝업을 한다든지 네.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맞느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표님이 그리는 그냥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명확하게 봤을 때는 되게 근처에 참고할 만한 자료 그 회사는 많이 있거든요. 테라로서 같은 모델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참고할 만한 선배님들 가셨던 길이 있는지. 저랑 정말 비슷한 연도에 창업한 서울의 카멜커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딜도 있어요. 딜도 됐고 투자도 받았고 그쵸. 음. 네, 카멜커피 알죠 거기도. 네. 카멜커피가 어쨌든 지금 기준은 벤치마크. 그때부터 사실 벤치마크는 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지방에 있고 카멜커피는 서울에 있으면서 맞아요. 네, 엄청 빠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자본과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카멜은 정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시작했었을 텐데 이제 그 대표님도 뭐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의사결정하신 게 나도 이 브랜드를 뭐 투썸이든 스타벅스든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키워보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고 나서 혼자 스스로 막 하시진 않았고 외부 자본, 외부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빠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확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거 붙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대표님이 키워오셨던 금간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엣지는 약간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간 뭐 시중에 뭐 수많은 사례들도 있고 또 너무 많아지면 또 대중들이 또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항상 그게 약간 좀 보면 F&B에서는 약간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약간 주저주저 하는 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네. 이게 엄청 고민을 깊이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장을 좀 하고 싶은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계속 여지껏 확장 안 하고 뭐 다른 뭐 협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안 하셨죠? 네. 네. 계속 뭔가 기반을 다지듯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근데 그런 제안은 안 오셨어요? 그냥 뭔가 방송 출연 제의 말고 뭔가 뭐 특히 백화점 3대 백화점은 다 다 와요. 오죠. 그런 거는 네. 이제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네, 한 번도. 이유는 뭐예요? 주저했던 이유는? 일단 자신이 없었어요. 뭐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제가 거기에 어쨌든 갔을 때 과연 대중들의 반응이 나타날지. 그러니까 내가 뭐 현대백화점 지하에 들어갔을 때 네. 어떤 반응이 올까? 그리고 유독 좀 빨리 불이 붙었다가 네. 빨리 식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사실 좀 두려워. 저도 사실 이게 약간 좀 되게 걱정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줄 서서 뭐 먹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디 가서다 먹을 수가 있으면 그렇죠. 좀 너무 대중들이 또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분석 당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네. 팀원들? 네. 팀원들도 분석 당해보고 싶다라는 게 조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조직을 조직과- 어떻게 조직과 꾸려야 약간 되는? 뭐 예를 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매장을 운영하는 매니저 뭐 그리고 그 매니저와 함께하는 팀원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 더 사업의 영역으로 이제 가려면 확실한 조직도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걸 여지껏 혼자 다 해왔으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네. 처음에도 공동 창업도 아니시고 혼자 창업하신 거죠? 네. 근데 물론 지금의 이제 회사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계실 거고 네.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고민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일단 길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거기서 또 사실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많은 대표님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 다 자기 성향 따라 가요. 네. 그래서 대표님 성향을 먼저 잘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거기 맞춰서 하는 게 좋지 뭐 카멜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대표님이랑 각 잡고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좋아하세요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없으니 그쵸, 그쵸. 네. 나 자신은 뭐예요? 그러면 나 자신. 분석당하고 싶은 세 번째 대상 나 자신. 경영자로서인가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 ESFP인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럼 사업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는 MBTI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 완벽주의자인데 일단 J겠죠. P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TJ로 아마 TJ.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어쨌든 직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두 얼굴의 사나이. 그게 공감이 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감이 좀 많이 돼요 진짜. 왜냐면 저도 어쨌든 저 MBTI가 있고 네. 회사 할 때도 또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우리가 뭐 컨텐츠 다뤘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성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회사 이끌어가다 보면 약간 이런 면도 필요하고 저런 면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약간 성격이 좀 바뀌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과정을 좀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네. 이제 네. 상대방들이 바라봤을 때 그 괴리감을 자꾸 심어주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F네.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직원들이랑. 저는 친해지고 싶은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거 같아요. 대표의 위치가 네. 정말 좀 외롭고 고독한 자리잖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그걸 고등할 때마다 이제 각자 뭐 소주 한잔 하면서 풀었던 것 같은데 대표는 약간 혼자여가지고 약간 그렇게 풀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랑 어. 일적으로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 없어서. 경영적인 거를 예를 들어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매니저하고도 그렇게 막 깊은 얘기까지는 아직 네. 못하는. 네. 선배 만났잖아. 서울에 자주 정기권을 KTX 정기권을 끊어서 내가 갈게. 내가 강릉 갈게. 근데 뭐 제 경험상 지금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실 분도 생길 거고 그렇게 생겨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약간 생겨야 혼자서 되죠. 다- 생겨야 되는 게 조직 관리적으로 중요하죠. 혼자서 이제 다 혼자서 못하는 못하니까. 아니 오늘 한 명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이 약간 좀 어쩌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뭔가 장사의 사업으로 넘어가시는 네. 그 단계이신 것 같고 네. 거기서 고민이 당연히 많으실 수밖에 없고 저희 채널에 지금도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좀 사업하시는 분으로 입장에서 이런 컨텐츠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썰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뵙고 사실 그렇게 성공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뵐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어떤 통찰력?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시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썰로 많이 풀어주시면 대표님들을 위한 컨텐츠가 없어 우리가 맞아. 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거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 야 이거는 물어봐도 되니 이거? 저희 그 텐마로 하나만 하시는 거죠? 네. 온라인 판매도 하세요? 아니야. 완벽히 오프라인만? 네. 대충 매출이 카드만? 1년 매출이 외감 대상이 아직 아니라서. 건물은 매입하신 거고? 네. 건물이랑? 토지랑 건물 매입하신 네, 거고? 법인으로? 잘했다. 탄탄해 지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텐마루가 이제 카페이자 베이커리 위주일 텐데 네. 아예 다른 F&B를 하는 것도 네.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텐마루를 통해서 네. 국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네. 입맛을 조금 사로잡아 봤다면 네. 앞으로는 좀 네. 전 세계인들의 네. 입맛을 좀 네. 공략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외국인들 많이 와요 거기? 요즘에 많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은 통해 외국인들도 다 올 것 같은데. 강릉 놀러 가는 외국인들이 뭐 강릉 놀러 가면 그냥 여기 이제 가겠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 가봐라 진짜. 초당동이에요? 네. 나는 초당 순두부밖에 모르거든 사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근처구나. 다 거기 근처. 솔밭 근처. 네. 다음에 우리 강릉 가자 속초 말고. 강릉 가자. 강릉 가서 저희 갈 테니까 풀코스로 또 강릉은 뭐 내가 에스코트 할 수 있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최종 꿈? 뭐 그냥 포부? 아니면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은지? 너무 막연한데 혹시 인간이 느끼는 약간 5대 맛 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단맛, 쓴맛, 쓴맛, 짠맛, 짠맛, 신맛, 신맛. 신맛? 나머지 하나가 매운 건가? 감칠맛이거든요. 감칠맛.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뭔가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불분명해서 감칠맛이 있긴 한데 어떻게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뭐 검색해본 그 좋은 표현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감칠맛이.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중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감칠맛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잘 뺐다 이것도. 대표님이 저희한테 궁금한 거는 없으세요? 아, 평소에 뭐 어쨌든 일단은 권순환 회계사님 그래. 예전에 복화술 같은 거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복화술? 네네 아 제가 입술을 잘 안 움직이죠. 신기했어요. 그래서 영상 볼 때마다 그게 보기 좋구나. 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다, 얘가. 입술을 잘 안 움직이면서 말을 해가지고. 그 맨날 웅얼웅얼 되잖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에서 직원들도 싫어해. 맨날 웅얼웅얼 되니까. 네? 뭐라고요? 또박또박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 근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인식을 해요. 또박또박 하다 보면 이게 또 잊어.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있구나. 여기다 적어놔야 돼 또박또박.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겠지만 세 분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갈라서자 야,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얘기해봐. 갈라서자 갈라서자. 라고까지 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건 저. 나이가 제일 많아서. 단지 그 이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 뭐 최근에 찍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일 형이고, 제일 중재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위기를 극복했죠. 근데 그런 위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스타트가 출발이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되게 중요한 사람이 회사에 올 수는 있겠지만, 있지만 그렇죠. 이제 대표님이랑 같은 입장으로 시작하는 건 그 에고를 아니고, 공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에, 멋진 말로. 그냥 이제 멋진 말로. 되게 뭐 인재가 들어와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 사람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면 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연습할 필요 없어요. 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오히려 좋은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왜냐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안 오거든.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어떻게 하면은 그 인재들을 구하고 그 인재들이 또 오래 우리 회사에 그게 여기 그게 8시간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그래 저희도 몰라요. 간절함. 여기까지 하신 것도 되게 대단하신데 앞으로 일고 가실 것도 되게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더 잘 되실 것 같고. 강릉에 가면 텐마루. 강릉이란 곳에 한번 가야겠다. 나 한번 가야 되겠다 진짜. 나 지금 되게 보고 싶었어. 남재천 다시 보고 싶고. 강릉 풀코스로 가자. 어쨌든 뭐 진짜 멀리까지 와서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 저희가 진짜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처음에 이제 강릉에서 이제 신청 받아서 제가 첫 저희 홍보팀한테 네. 드렸던 과제가 네. 어떻게 환대를 할 거냐. 아이디어가 뭐가 나온지 알아요? 첫 번째 레드 카페. 두 번째 컸다가. 근데 오셨는데 물 한 잔 안 드려? 그냥 이제 제가 약속하지만 와인을 한 병 준비했습니다. 아. 이런 걸 내보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와인을 잘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잘 마시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어쨌든 뭐 멀리까지 와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텐마루 대표님 와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저희도 이제 강릉 가면 꼭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이제 회사에 계시나요? 네. 항상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어쨌든 뭐 홍보팀이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감사드리고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